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지난달에 친구와 함께 팟캐스트를 같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 친구와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처음 해본 팟캐스트라서 미숙하고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웃음이 나더군요.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추가되네요. 안나의 백지편지 오프닝에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전한다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오프닝 멘트를 바꿔야겠어요.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일상을 전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교화도서관에서 열린 기억의 재생 전시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며칠 전 다녀온 아람누리 세라세 극장에서 공연된 무용 영상극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전시회와 공연을 본 뒤 많은 것을 공감했어요. 새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좋을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저도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자서전 전시나 삶과 죽음에 관한 공연이 와닿는 건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겠죠. 우선 지난주에 다녀온 소녀 극장 아빠라는 제목으로 공연된 무용 영상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팟캐스트 교육을 같이 받은 분 중에 무용을 하시는 분이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공연을 했어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많은 조각들을 두고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합예술로 표현한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무용 공연인 줄 알고 갔다가 음악과 영상 그리고 조명이 함께 잘 어우러진 이미지 무브먼트 웍스라는 새로운 장르를 접해보았어요. 작품은 죽음 앞에서 살아온 기억의 저장들을 풀어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의 재생 전시와 비슷한 맥락을 이루네요. 우리가 알게 된 시간이 4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녹록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둘이 만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면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같이 전시회도 가고 등산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무엇보다 팟캐스트를 같이 배우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요. 친구가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크게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잘 모를 거예요. 병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활기차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죠. 단조롭게 반복되는 그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던 그 일상이 무척 그립더라고요.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어 건강을 되찾게 돼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한 후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저에게 우주가 무너지는 것 같은 무게로 다가왔어요. 그때 트윈폴리오의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가득히 남았네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과 기도를 달고 살았죠. 그래서인지 친구가 수술 후 잘 회복되어 지내는 게 참 다행스러워요. 얼마 전 다녀온 기억의 재생이란 전시가 마음에 와닿는 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여정을 살았지만 삶의 고비고비를 잘 넘겨 멋진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3시간을 둘러보았는데도 아쉽더라고요. 의자에 앉아 12명의 자서전을 읽는데 어느 분이 쓴 그리움이란 글이 있었어요. 오늘은 뭐가 그리 바쁘다고 42살에 하늘로 이사간 울 엄마 날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엄마를 위해 어제부터 같이 장보고 음식하고 요리조리 상차림하는 아이들이 대견스럽다. 그 글을 읽는데 저도 일찍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왈칵하더라고요. 그리고 화가가 되어 멋진 그림과 글을 남긴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저도 무척 감동적인 전시회였는데요. 안나는 그 전시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전시 마지막 날에 또 갔더라고요. 물론 좋기도 했지만 꼭 보여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 한 번 더 갔어요. 자서전은 12분의 어르신 대부분이 친필로 한자 한자 기록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자화상도 그려놓고 내방 지도도 있고 인간관계 지도를 그려서 나를 표현하고 있었죠. 솜씨가 얼마나 좋으신지 어릴 적 살던 시골 마을 풍경을 비롯해서 추억이 어린 곳마다 그림을 그려놓으신 분도 계셨고요. 그림을 전공하신 분의 자서전은 아름다운 그림들과 함께 기록되어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를 떠올리는 부분에는 83세 되신 분이 신의주에서 식구들이 제각각 피난을 떠났다 한참 만에 가족들을 남한에서 모두 만났을 때 이야기를 쓴 걸 보고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픈 마음, 남편과 노후에 파주에 와서 살자고 했는데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어 혼자 파주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이야기 등등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을 먹먹하게 했어요. 자서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살아온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지난 날들을 그대로 적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이 교차되었을까요? 이 전시회가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자서전과 함께 그 과정들도 전시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소중한 물건들도 전시했는데 자서전을 읽은 후 그 물건들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육아일기, 젊은 날의 일기장, 수십 건의 수첩들, 어릴 때 성적표까지 간직하신 분도 있었고 남편과 주고받은 연애 편지도 있더군요. 책 표지를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삼배로 만든 분, 젊은 날의 풋풋한 사진으로 만든 분 등 한 분 한 분이 저마다의 빛깔을 보여주었어요. 한 분 한 분의 삶을 그냥 훅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자서전이 두껍지 않아 보는 우리들이 전시 중에 다 읽어볼 수 있는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기록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밝은 나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아낌없이 시간과 정열을 쏟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내가 되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죠.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제 삶도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시 마지막 날 일산에 같이 사는 친구와 오후 늦게 갔어요. 전시 끝자락이라서 그런지 자서전을 낸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어릴 때 기억을 모두 그림으로 그린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림을 어쩜 그렇게 잘 그리시냐고 했더니 배운 지 1년 됐대요. 젊은 날 바삐 살다 뒤늦게 그림에 취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는 75살에 그림을 배워 화가가 되었는데 나는 70살이니까 그분보다 5년 먼저 시작한 거니까 늦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눈에서 열정이 보였어요.
그리고 70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어요. 모지스 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지요. 라고요. 그리고 101살. 돌아가실 때까지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놀랍고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저도 모지스 할머니 작품들을 보면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상상이 될 만큼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자녀를 10명 낳아서 5명을 일찍 잃었다는데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10명을 낳기도 힘들지만 낳은 자식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노년에 그림을 그리면서 멋진 삶을 살아내서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는 저에게 귀감이 됩니다. 아직도 마음은 철부지 소녀 같은데 벌써 육순이라는 나이가 너무도 낯설게 다가오네요. 언젠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알차게 잘 채워왔나?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것일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기억의 재생 전시를 보면서 꼭 평탄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각들을 어떻게 엮어 나가느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젊은 날의 절망과 슬픔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방문한 겸손이라는 손님이 아니었을까요? 함께 자서전 전시회를 다녀온 뒤 안나는 제게 고향영상미디어센터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제작한 어르신 13인의 자서전 인생연가라는 두툼한 책을 빌려주었는데요. 가슴이 저리고 아픈 사연, 그리고 환희로 가득 찬 글을 읽으며 지나고 나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저마다 삶의 길이 다르고 부딪히는 풍파의 높이가 다르고 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가 다르지만 사람의 인생은 모두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삶이 마치 여인숙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잘랄루딘 루미의 시 여인숙을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1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인숙 잘랄루딘 루미.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운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들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